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해당 모델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 캐스팅 내지는 사출 형태의 제품이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시크니스가 테이퍼진 형태로 시크니스가 변하는 부분, 그리고 뭐 라운드를 실제로 뭐 어느 정도는 좀 깔끔한 필렛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뭐 이런 형태로 본다면 옆에 있는 라운드와의 간섭도 있고, 그리고 상단에 어떤 페이스들을 보면 이런 페이스들은 아주 슬렌더한 어떤 페이스들도 가지고 있는 이런 모델을 기준으로 저희가 뭐 기존에 사용하던 어떤 다른 프리 프로세서에서의 미드 서피스 작업을 예상을 해보시면, 뭐 T 조인트의 어떤 미드 서피스 생성 후의 연결 과정이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두꺼운 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필렛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정리를 해야 된다든지, 아주 많은 사전 작업들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러한 시크니스 정보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일일이 수동으로 입력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사의 오늘 소개드릴 캐스팅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이퍼진 면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시크니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노달 시크니스 혹은 프로퍼티 시크니스로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입력을 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러한 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솔리드 면과 생성되는 그 2D 엘리먼트 간의 컨스트레인트를 지정을 해서요, 어떤 뭐 면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혹은 면에 대한 얼라이먼트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형태로 조금 더 효율적인 모델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사의 미드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따로 패널이 있을 정도로 이 미드 서피스 모델링에 대해서는 베타 CA 내에서 좀 공을 들이고 있는 형태고요. 뭐 크리에이트의 미들이라는 옵션 내에 시트 메탈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모델을 모델링하는 기능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캐스팅이라는 모듈을 통해서 모델을 하는 것을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의 미니멈 시크니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모델에서 존재하는 상대적으로 가는 엣지 쪽에 뭐 한 2mm 정도가 된다고 보면, 뭐 어느 정도의 마진을 가져서 한 1.5mm 정도로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타겟 엘리먼트 랭스는 한 3mm 정도로 해서 그 외에 추가적인 어떤 트리플 조인트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혹은 뭐 앞서 배치 메시에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세팅을 통해서 조금 더 고도화된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디폴트 상태로 한번 미드 서피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하단에 이렇게 상태바가 진행이 되면서 미드 서피스 모델링을 하게 되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달 시크니스를 패치를 해서 이 부분들을 엘리먼트의 어떤 정보 형태로 초기에는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들을 어떤 그룹핑 과정을 통해서 프로퍼티 형태로 자동으로 또 입력을 시킬 수 있는 환경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드 서피스가 일단 완성이 됐고요. 이 미드 서피스를 한번 보시면, 지금 아까 보셨던 어떤 형상들,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필렛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 모델인데, 이런 부분들도 거의 사용자의 개입 없이 뭐 약간의 수정만 가하면 될 정도로 지금 모델이 완성됐고요. 이러한 모델의 수정 같은 경우에는 앞서 안사의 어떤 지오메트리 핸들링 쪽에서 보셨던 대로 뭐 포인트를 삭제를 한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이중으로 설정된 엣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조인 기능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뭐 모델을 수정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인터페이스 내에서 어떤 페이스들의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면 좌우에 그 앞뒤에 어떤 페이스들의 상태가 나오는데, 이 페이스는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솔리드에 해당하는 페이스와 해당 엘리먼트의 페이스가 컨스트레인트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컨스트레인트 정보를 계속 가지고 가기 때문에 뭐 리메시가 가능하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요소의 얼라이먼트가 안 맞는 경우 해당 소스의 얼라이먼트 정보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형태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 대해서 뭐 사용을 할 수 있는,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일부 뭐 이런 부분들, 조금 이상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하면 될 정도로
현재 모델에서는 미드 서피스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엘리먼트 쪽에 보시면 현재 이 엘리먼트의 어떤 카드를 확인을 해보면 나스트랑 코드 베이스로 해서 노드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각각의 T1부터 T4까지 코드 엘리먼트를 이루는 4개의 노드에서의 시퀀스 정보가 입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걸 조금 더 비주얼적으로 확인을 한다면 엘리먼트 쉘을 시퀀스 정보를 포함해서 디스플레이를 시켜보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쉘 엘리먼트 자체의 시퀀스 프로퍼티가 노달 시퀀스가 이렇게 입력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실제 솔리드와 겹쳤을 때 보시면 거의 정확한 이러한 노달 시퀀스가 2D 엘리먼트 상에 입력이 되었고, 이게 솔리드와도 큰 차이가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상대적으로 아주 두꺼웠던 파트들에도 거의 정확한 이러한 어떤 시퀀스 정보가 입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지금 나스트란 코드로 입력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LSDyna라든가 아바쿠스로 변환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통용되는 어떤 카드인 프로퍼티 카드로 이러한 시퀀스 정보를 저희가 넘길 수가 있는데요. 해당 인터페이스는 마찬가지로 미드 서피스의 컨버트라는 메뉴 내에서 전체 요소들을 일단은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넥스트, 그리고 나서 해당 커맨드가 노달 시퀀스를 프로퍼티로 넘길 건지, 혹은 프로퍼티에 있는 시퀀스를 노달 시퀀스로 넘길 건지, 저희는 현재 엘리먼트의 노달 시퀀스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달 시퀀스를 정의를 하고, 타임 스텝, 시퀀스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졸루션이 어느 정도 되는 형태로 저희가 그룹핑을 할 건지, 예를 들면 0.1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1mm, 1.1mm 이런 형태로 그룹핑이 될 거고요. 저희는 0.5mm로 그룹핑을 한 상태에서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피니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노달 시퀀스 형태로 순차적으로 아주 부드러운 형태의 시퀀스 정보를 가졌다면, 지금은 보시면 0.5mm 단위로 어떤 그룹핑을 해서 프로퍼티의 시퀀스를 자동으로 입력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들이 상대적으로는 약간 디스크리트하게 솔리드와 요소의 시퀀스를 표현하는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상대적으로 공수가 많이 들어갔던 어떤 엘리먼트의 미드 서피스 모델링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미드 서피스의 T 조인트에 대한 연결부에 대한 모델링까지도 안사 내에서는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장 공수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시퀀스를 입력하는 부분,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업에서는 그냥 어떤 특정 위치 근사값을 가지고 입력을 해야 했지만, 안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퀀스 입력 부분도 자동화 형태로 사용자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레졸루션의 어떤 그룹핑을 만들어서 입력을 하는 것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비단 캐스팅뿐만이 아니라 사출품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이런 시퀀스가 변하는 미드 서피스 모델 내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으로, 이러한 기능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저희 쪽에 서포트 메일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관련 내용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보고 저희가 지원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미드 서피스 부분도 오늘 발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